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빈대들을 처리한 30대 후반의 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빈대 붙는다는 말 살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여태껏 살면서 빈대 붙는다는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한 번씩 양심 없이 들러붙는 사람이 있긴 했었지만 뭐 그 정도는 완전히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어보니까 진짜로 빈대를 붙는 사람들은 달라도 확실히 달랐거든요. 지금부터 그 빈대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 결혼은 그래도 나름 순조롭게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애 때부터 재미있게 연애를 했고 남편과는 죽이 잘 맞아서 결혼하면 잘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양가에서도 반대 없이 저희의 결혼을 잘 받아주셔서 순조롭게 할 수 있었죠.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과는 재미있게 잘 살았어요. 우리는 유머 코드가 굉장히 비슷해서 무슨 말만 하면 서로 빵빵 터지면서 잘 웃곤 했었거든요. 근데 남편 때문에 웃던 웃음을 시댁 식구로 인해 싹 다 잃어버려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면서 지내는 분들이었어요. 작은 식당 운영하면서 돈벌이가 그리 크진 않았었기에 생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짐 역시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근데 대신에 저희 부모님이 좀 알부자 소리 들어가며 사시는 분들이신지라 꽤나 집안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제 이름의 명의로 집을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 집 하나 해준 걸로 시댁에서 얼마나 고마워했었는지 모릅니다. 아유, 집을 우리가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해서 많이 미안하네. 그래도 우리 사돈댁이 넉넉한 살림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줘. 나도 따로 연락해서 고맙다는 말 하긴 할 테니. 네, 어머님, 요즘은 다들 경기가 어려워서 부모님께 집 해달라고 손 벌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부부가 처음부터 다 대출받아서 전세 들어가는 게 흔한데 그래도 저희는 감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 맞다. 요즘은 또 부부들끼리 한다고 하더구나. 그래도 보통은 남자 쪽에서 집하고 여자 쪽에서 혼수한다고 하지 않니? 우리가 그래도 혼수는 보탤 테니 마음에 드는 것으로 사려무나. 이때까지만 해도 시모는 나름 양심도 있고 개념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집 해주신 거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혼수라도 챙겨서 보태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혼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아무리 신혼이지만 그래도 살림살이 이왕에 살 거라면 제대로 사고 싶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다 비싸고 좋은 것들로만 고른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신혼 부부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 중에서도 남편과 제가 살 수 있는 수준의 것들로 적당히 골라 사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 친구들은 더 좋은 거 사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할 정도였죠. 근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태클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부터가 발동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태클을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거든요. 한창 혼수 준비에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을 때 갑자기 시모가 저를 집으로 부르던 거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자마자 저는 진짜 불에 물을 확 뿌린 듯 좋았던 기분이 착 가라앉아야만 했어요. 예, 혼수 준비는 잘하고 있니? 우리가 보탠다고 했으니 어디 어떤 거 샀는지 좀 알려줘. 우리도 금액 맞춰서 보낼 테니. 아, 네, 어머님. 마침 혼수할 것들 목록 정리 다 해놨어요. 여기 저희 신혼집에 들어갈 목록들이에요. 저는 따로 정리해서 적어놓은 혼수 목록표를 보여드렸고 시모는 제가 건넨 것을 보자마자 얼굴에 또다시 찬물 끼얹 듯 표정이 싹 굳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어요. 예,
아니, 지금 이게 다 뭐야? 설마 너희 혼수 지금 이걸 다 산다는 거니? 이 비싼 것들을 전부 다? 네? 네. 아무래도 전부 다 살림에 필요한 것들이라서요. 그리고 이거 비싼 것도 아니에요. 요즘 신혼부부들이 사는 것들 중에서도 제가 나름 가격대 괜찮은 것들로만 뽑아놓은 거거든요. 예. 너네가 집이 부자라서 그런 거니? 아니면 원래 씀씀이가 그런 거니? 아니 뭘 이렇게까지 다 사려고 그래. 그리고 뭔 놈의 가구들을 죄다 새 것으로 사. 예. 처음엔 중고로 시작하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은 다들 바빠서 집에 들어갈 시간도 없다더라. 밥도 집에서 못 먹고 맨날 밖에서 밥 먹고 그런다는데 집에서 뭐 얼마나 살림을 하려고 이렇게나 다 새 걸로 사. 중고로 해라, 중고로.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살다 살다 중고로 신혼살림 시작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심지어 금액대도 오히려 적당한 것들밖에 없는 데다 죄다 할인율을 제일 높은 것들로만 알아봐서 선정을 해놓은 거였기 때문에 보통 신혼집 혼수 비용보다도 괜찮게 나온 편이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니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이건 신혼 전부터 제가 도저히 양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좀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똑부러지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끼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가 처음 시작하는 신혼살림이에요. 어떻게 신혼살림을 죄다 중고로 시작하라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혹시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그러신 거라면 혼수 비용은 어머님께서 가능하신 만큼만 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안 주셔도 되고요. 어차피 저희 부부가 혼수는 서로 힘 모아서 하려고 했던 거라서 저희끼리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예. 내가 언제 너네한테 줄 돈이 부담스러워서 그런다디? 그게 아니라 지금 네가 적어온 것들이 다 해프게 적어온 거 투성이잖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지. 어머님, 저 어디 가서 해프게 돈 쓴다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아낄 때 잘 아끼고 쓸 때 잘 써서 똑 부러진다는 소리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혼수 얘긴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안 그럼 저 어머니께 더 서운해질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똑부러지게 말을 하니 시모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해줄 수 있는 돈을 딱 500만 원이라며 이걸 그냥 툭 던지듯 주더라고요. 그제서야 보니까 본인이 저한테 주려고 했던 돈에 비해 혼수 비용이 생각보다 더 많으니까 괜한 자격지심이 생겨서 그런 듯 했어요. 근데 그래도 말을 너무 함부로 한 게 괘씸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주신 돈을 그대로 받아오면서 말했죠. 네, 어머님, 이거 감사히 잘 받아서 쓰겠습니다. 이거 하나면 그래도 혼수살림 한두 개 정도는 살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하고는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는 기가 차 하는 심호가 느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도 마음이 많이 상했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심호가 저한테 이렇게 돈 가지고 짜게 굴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남편과 살면서 보니까 심호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남편에게 빌붙었어요. 한 번은 신혼 초기에 남편이랑 같이 집에 있는데 심호한테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은 일단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전화를 받으면서도 한숨을 푹 쉬길래 무슨 일인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왜 한숨을 쉬었는진 금방 알 수 있었죠. 예, 어머니. 아들. 엄마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했잖아. 거기에서 써야 할 돈 좀 보내달라니까. 엄마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거지꼴로 가게 생겼어. 거기 가서 쓸 돈도 많이 있을 텐데 돈 좀 보내줘.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보내. 어머니, 그 돈은 저도 이번에 못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여행만 몇 번째예요. 어머니 식당 일은 안 하세요? 아버지 혼자서 식당 일 어떻게 다 하라고 지금 그렇게 친구분들이랑 여행한다고 돌아다니세요. 야, 그럼 내가 이 노년에까지 일하고 있어야겠니? 이제 나도 좀 즐길 건 즐겨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보내. 넌 장남이 돼가지고 어떻게 네 엄마 호강시켜줄 생각은 안 하고 식당 일 안 하는 것부터 말을 해. 당장 보내.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시모의 목소리는 남편의 수화기 너머까지 다 들렸어요. 저도 몰랐던 얘기에 전화를 끊은 남편에게 말을 했죠.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님 여행 가신대? 그럼 여행 비용 좀 보내드리지 그래. 뭐 얼마나 필요하시길래. 여보, 돈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어머니 거의 2달에 한 번씩은 여행 가셔. 그때마다 비용을 다 나한테 달라고 하시고. 이젠 나도 결혼했고 더는 드릴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했더니 또 이렇게 전화해서 난리인 거야.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 그래도 부모님 여행 경비는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느 정도인데 그래? 저는 평소에 씀씀이가 그리 좁지 않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내 남편에게 모든 사정을 다 듣고 나서는 남편의 상황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었죠. 남편은 그날 저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면서 진짜 믿지 못할 사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부모의 그 만행을 들으면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그때의 상황들이 상처가 많이 되었었는지 그때 그 시절 시모가 자신한테 했던 말까지도 다 기억을 하고 있던 거 있죠. 그 이야기를 제가 생생하게 전달해 볼게요.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동생과 차별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다고 했어요. 원래는 아들이 더 예쁨을 받고 자라기 마련인데 이 집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구박대기고 딸이 아주 왕인 그런 집안이었죠. 어릴 땐 시모가 우리가 잘 먹는 그 햄 있잖아요. 지금도 어른이고 애고 할 것 없이 다 좋아하는 그 캔에 들어가 있는 햄 말입니다. 그걸 잘 비싸고 몸에 안 좋다고 안 사줬는데 어쩌다가 한번 사주는 날이면 제 남편은 그걸 맛도 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부 다 신우이한테 그게 돌아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이 너무 서러워서 말한 적이 있었대요. 엄마, 저도 그 햄 먹고 싶어요. 저도 주시면 안 돼요? 왜 맨날 제 동생만 줘요? 야, 넌 밖에서 돌을 씹어 먹어도 다 소화해내는 사내 아니니? 네 동생은 지금 봐라. 몸이 얼마나 약해 빠졌어. 잘 먹어야 잘 크고 튼튼해질 거 아니야. 넌 지금 오빠에다가 장남이 돼가지고 네 동생 먹는 거에 질투하고 그래? 철이 있어 없어? 질투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먹고 싶어서요. 진짜? 자, 그래. 이거 딱 하나 줄 테니까 더는 욕심내지 마. 이것도 겨우 없는 돈 쪼개서 샀구만. 왜 이렇게 졸라대? 그것만 먹어. 그것만. 남편은 이렇게 서러운 어린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계모도 이렇게는 안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그걸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받는 용돈도 없었다고 했어요. 신우는 어릴 때부터 용돈도 엄청 받았다고 했었는데 남편은 그것조차도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알바비로 처음 받았던 월급이 30만 원이었다고 했어요. 당시 남편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는데 그걸 받은 걸 알게 된 시모가 다짜고짜 그 돈을 달라고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넘겨줬다고 했어요. 아주 급한 데가 있다면서 그 돈이 꼭 필요하다고 성화를 부리기에 눈물을 머금고 줬다고 했죠. 근데 시모가 그 돈을 어디에다가 썼는지 아세요? 딴 데도 아니고 신우 옷을 사입히는 데 썼다는 겁니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신우이가 예쁘게 생겨서 당시 연예인 기획사에 오디션을 여기저기 보러 다녔는데 그때 입힐 옷을 사야 한다고 시모가 그 돈을 뺏어가서는 막 써버린 거였죠. 그런데 뭐 그런다고 오디션에 붙는 것도 아닌데 결국 그때 보러 다녔던 오디션에는 죄다 떨어지고 남편의 돈만 다 날려버리게 된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그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집에 가서 막 소리를 쳤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시모의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저 학교 다니면서 점심 먹을 돈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돈 벌어서 한 달 생활비 얻은 건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막 써버릴 수가 있어요? 제 부모님 맞아요? 맞냐고요? 야, 네 동생 앞길을 위해서 네가 그 정도 투자도 못하니? 장남이 왜 장남인데? 이럴 때 힘쓰라고 있는 게 장남이야. 하나밖에 없는 오빠라는 놈이 꼴랑 그걸 좀 썼다고 이렇게 울분을 토해? 그렇게 쪼잔하게 살지 마 이거사. 시모의 반응을 들으면서 남편은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붙잡은 사람이 없었죠. 그래도 남편은 가족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고아로 사는 것도 두려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댁의 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그게 쭉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이 사람들의 버릇을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당하고 살지 못하도록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얼마 못 가서 시모가 또 돈을 요구해 왔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는 절대로 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주 신신당부를 했어요. 여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가족이야. 당신 버려질 일 없고 혼자 될 일 없어. 그러니까 혼자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당신 부모님한테 끌려다니지 마. 더는 돈 주지 말라는 소리야. 앞으로 내가 해결해 줄게. 당신 안 당하고 살게 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 알았어, 여보. 미안해. 당신이 오히려 가장 같네. 나보다 더 든든하고 듬직해. 당신은 다른 거에 더 잘하면 되지. 그리고 이런 건 내가 해도 돼. 이미 당신은 나한테 최고의 신랑이니까. 남편은 실제로 저한테도 너무 잘하고 결혼하고 나서 최고의 신랑감답게 집안 살림이든 요리든 저보다도 더 잘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과 저는 평생 같이 있고 싶었기에 남편에게 있는 걸림돌을 제거해주고 싶었죠. 근데 그러다가 기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어, 내가 좀 할 말이 있어서. 바쁘니? 아니에요. 통화 괜찮아요. 무슨 할 말 있으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요즘 등이 너무 베겨서 말이야. 내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 며느리들이 집에다가 시어머니 위한답시고 안마의자 하나씩은 해준다고 하더라. 나도 그거 좀 하나 가지고 싶은데 그거 하나 놔줄래? 넌 그냥 결제만 하면 돼. 내가 이미 다 봐뒀다. 네? 안마의자요? 그래. 안마의자 말이다. 내가 그걸 좀 꼭 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식당 일을 좀 오래 했더니 요즘엔 더 버티기가 힘들어. 일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너네 생각하면 부모가 자기 앞가림은 오래 할 수 있으면 좋잖니. 내가 딱 그 안마의자가 하나 있으면 살 것 같은데. 저는 속이 훤히 보이는 시모의 말에 콧방귀가 절로 나오는 듯 했습니다.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이건 이미 남편한테도 다 들었던 상황이었어요. 시모는 남편에게 이미 말을 했었는데 남편은 제 당부대로 절대로 못 해주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안 통하니 이젠 저한테까지 전화를 한 거였죠. 설마 나한테까지 전화를 할까 싶었는데 진짜 전화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빈대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지금 신혼이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안마의자는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한두 푼도 아닌데
저희가 뭐 돈 달라고 하면 돈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나 제 남편한테 돈 달라는 말씀은 삼가 주세요. 어머님, 그 등 결리는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나무 기둥에 몇 번 툭툭 못만 던지면 돼요. 그게 제일 시원해요. 제가 그 통나무 좋은 거 있는 장소는 하나 아는데 알려드릴까요? 저는 일부러 시모를 잔뜩 약 올리며 말했습니다. 역시나 약이 잔뜩 오른 시모가 엄청나게 열을 내면서 바락바락 화를 내더라고요. 뭐? 통나무? 야, 너 말이라면 단 줄 알아? 뭐? 나 참 기가 막혀서 해주기 싫으면 해주기 싫다고 말을 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 너나 두들겨라. 에이, 기분 나빠 정말. 어머님, 저희 남편이 그동안 돈 드리기 싫다고 드릴 돈 없다고 몇 번이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도 안 통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전 대체까지 다 마련해서 알려드린 거잖아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이런 며느리 없어요, 어머님. 아침에 다 뒷동산 가보세요. 어머님 나이대 아주머니들이 운동하면서 통나무에다가 등 두들기고 있지. 그리고요,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솔직히 어머님 식당 일 얼마 안 하시잖아요. 그것도 다 아버님만 하시는 거 저 다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이게? 뭐 이딴 게 우리 집 안에 굴러 들어와서는? 야, 너 맏며느리가 그러는 거 아니야. 맏며느리면 맏며느리 값을 내. 이제 보니까 네가 내 아들한테도 당부를 했나 보네. 너 내 아들 망치지 마. 내 아들은 우리 집 장남이야. 물 흐리지 말라고. 어머님, 오히려 제 남편 망친 건 어머님이세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제발 그러니까 이제 더는 저희한테 돈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시모는 잔뜩 약이 오른 채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하니 너무 속이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안마의자 타령은 쏙 들어갔죠. 그런데도 그 이후로 몇 번 돈 얘기를 더 꺼내길래 저나 남편은 일절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진짜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시누이가 결혼을 준비할 때였어요. 시누이는 일반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돈을 막 써도 진짜 너무 막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초에 저희 남편이 말리고 뭐라고 해도 들어먹질 않는 사람이었죠. 대신에 시누이는 얼굴이 굉장히 예쁘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예쁘장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남자들이 좀 잘 꼬이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는 유별나게도 시누이가 그 상대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원래 시누이는 연애를 하면 남자 쪽에서 엄청 매달리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뭐에 코가 끼었는지 몰라도 시누이가 죽고 못 살던 거 있죠. 근데 뭐 그것까진 좋다 이겁니다. 근데 왜 자기가 좋아 죽고 못 사는 사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시누이는 그 남자와 어떻게든 결혼을 하려고 안달을 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어이없는 게 뭔지 아시나요? 시누이가 혼수를 준비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진짜 자기 분수에 맞지도 않는 걸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시모의 반응 역시 기가 찼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혼수하려고 하는데 이것 좀 봐봐. 아,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것보단 더 좋은 걸로 사야 할 것 같아. 그래도 인생에 처음 하는 경험인데 남편이랑 기분 좋게 생활하려면 좀 괜찮은 것들로 준비하지 않겠어? 어, 그럼 당연하지. 예,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걸로 사봐. 요즘은 냉장고도 참 잘 나오더라. 신우이랑 시모는 혼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듣기에 기가 찬 내용들로 대화를 해댔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왜 기가 찬지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 시집 오기 전 시모가 저한테 했던 얘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저한테는 무슨 신혼부부가 새 걸 쓰냐면서 중고로 살아던 사람은 어디 갔는지 본인 딸내미가 결혼한다니
진짜 얼토당토 않게 말하는 거 있죠? 심지어는 그 분수에도 안 맞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못해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아가씨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메꾸려고 그래요? 그 집에서는 집도 안 해준다고 하고 신혼살림도 지금 가진 돈에서 겨우 구해야 한다면서 그 남자는 돈 얼마나 있대요? 그 사람도 지금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걸 산다고요? 결혼하다가 허리 휘겠어요. 아가씨, 분수에 맞게 사야죠. 어이없네. 언니 신경 끄세요. 언니가 돈 대줄 것도 아니면서 웬 참견이래요? 그리고 언니 결혼할 때 그렇게 좋은 것들로 싹 다 들여서 결혼했으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요? 아가씨, 저도 그거 다 제 분수에 맞게 산 거예요. 전 그때 모아놓은 돈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그랬다고 해도 어느 정도 자금 남을 수 있게 최대한 금액대 낮은 걸로 고른 거라고요. 근데 아가씨 봐봐요. 제가 그때 샀던 것보다도 훨씬 성능 좋은 것들, 값 나가는 것들로 해놨잖아.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가씨 결혼하자마자 파산하고 싶어요? 저는 나름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을 듣질 않았죠. 그대로 꾸역꾸역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야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니 그냥 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둘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 신우이는 완전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을 제가 맞게 되면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신우이는 일방적으로 그 남자한테 결혼을 해달라고 완전히 매달리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그 남자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을 신우이가 하는 거였죠. 왜냐하면 그 남자도 돈이 없었거든요. 상견례 때 보니까 얼굴은 번지르르한 게 잘생기긴 했는데 직업이 핸드폰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도 돈을 잘 못 버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가진 게 없어서 신혼집을 할 수가 없으니 그것만 해오면 자기가 결혼을 하겠다고 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신우이는 집을 구하는 것에도 엄청나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집도 미리 계약을 걸어놓고서 그 집에 맞춰서 혼수도 다 장만을 했던 거였죠. 거기다가 결혼이 뭐가 그렇게 급한지 날짜도 4개월 만에 결혼하는 스케줄로 잡아서는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 준비를 급하게 해나갔던 거였어요. 근데 역시나 뭐든 급하면 탈이 난다고 했던가요? 아니, 심보를 나쁘게 쓰면 그게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고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어느 날 특별한 날도 아닌데 시모가 저랑 남편을 시댁으로 호출했습니다. 엄청 급하게 부르길래 냉큼 집으로 갔죠. 근데 거기에서 진짜 엄청나게 황당한 소리를 들어야 했고 저는 분노까지 해야 했어요. 하도 급하게 부르길래 급하게 달려갔던 시댁에서 신우이는 언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거실에 앉아 한바탕 울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두 분은 엄청 심각한 일이라도 터졌다는 듯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저희는 영문도 모르고 가서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얘는 또 왜 이래요? 왜 이러고 울고 있어요? 아니,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물어봤을 때 다들 침울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신우이는 더 큰 목소리로 엉엉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불러놓고도 아무런 말도 안 하길래 남편은 답답한 마음에 재촉을 했고 그제서야 시모가 운을 떼기 시작했어요. 그게 말이다. 아휴, 지금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네 동생 전세 사기 당해서 지금 꼼짝없이 빚만 지고 결혼도 못하게 생겼어. 이게 무슨 일이라니. 아휴, 이게 무슨 일이야. 예? 뭐라고요? 전세 사기요? 그래, 전세 사기. 내가 진짜 살다 이런 꼴을 다 본다. 어떻게 걸려도 네 동생이 그런 데 걸릴 수가 있어. 아휴, 내가 진짜 제명에 못 살지.
분해서 어떻게 산다니? 분해서 어찌 살아? 아니, 전세 사기라뇨. 어떻게 된 거예요? 똑바로 말 좀 해보세요. 야, 네가 제대로 설명해. 울지 말고 설명해 보라고. 난 몰라. 내가 말 못해. 난 망했다고. 나 그냥 확 죽어버릴 거야.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 일단 상황을 설명해 봐요. 울지만 말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유, 진짜. 넌 우는 애한테 왜 자꾸 다그쳐? 전세 사기가 말 그대로 전세 사기지. 뭘 말 더 할 게 있어? 어머니, 그래도 어떻게 전세 사기를 당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대로 좀 설명해 주세요. 무슨 상황인 건데요? 아유, 얘 신혼집을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가 거의 끝나가서 그 돈 빼다가 신혼집에다가 넣으려고 했었잖아. 근데 지금 전세 계약이 다 끝났는데 그 주인이 잠적을 해서는 연락이 안 된다. 저번에 딱 한 번 당장 돈 없다고 말을 하더니만 그때부터 연락이 안 돼. 얘 계약일은 다가와서 바로 입금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이게 무슨 일이라니. 나 그 돈 없으면 안 돼. 그 사람이 집 없으면 결혼 못 한다고 했단 말이야. 나 이제 어떡해. 나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진짜 죽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신우이는 상황이 설명되니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이 와중에도 그 남자랑 결혼하는 것만 걱정하는 신우이를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상황은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성적으로 조언을 해줬어요. 너 왜 그렇게 그 인간한테 목매는 거야? 그 인간 얼굴 빼면 뭐 볼 거라도 있어? 얼굴이 밥 먹여주는 줄 알아? 제발 정신 차려. 너 어떻게 보면 이게 네 팔자 피는 기회야. 그 인간이랑 헤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 정도 일 벌어졌으면 이게 하늘에서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헤어져. 그리고 전세 사기 어떻게 해결할지 나 고민해. 제 남편은 속상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지 화를 내고 나오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 와중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같이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그 이후에 진짜로 황당한 일은 바로 다음에 벌어졌어요. 남편은 회사를 나가 있는 상황에 저는 한참 애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안일 해놓고는 겨우 쉬려고 누울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으로 누군가 찾아왔고 그 사람은 제 인생 최대의 불청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시모였죠.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쩐 일은 내가 뭐 여기 못 올 곳 아니? 너 지금 쉬고 있지? 집에는 누구 있니? 아니요. 남편은 출근했고 애들은 이미 어린이집에 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나 너한테 기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너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막내 여전히 그 전세 사기꾼 못 잡아서 그대로 집 날라가게 생겼잖아. 이제 곧 있으면 자금 치러야 하는 날인데 계약금도 거기에 만만치 않게 들어갔잖아. 그것도 다 대출받아서 넣어놨던 건데 지금 난리도 아니다.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네? 제가요? 제가 무슨 수로요? 무슨 수는 너 지금 집 있잖아. 니네 집 그래도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집값도 올랐고 애초에 비싼 집이었잖아. 그래도 넌 부모라도 잘 만나 이렇게 좋은 집에서 호강하고 있으면 그만한 돌인 해야 할 것 아니니. 그러니까 이 집 담보로 해서 대출 2억만 좀 받아봐. 그걸로 네 신우 집 구해서 시집 좀 보내자.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으로 대출을 받으라뇨? 아니, 애초에 2억이라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도리를 해도 저희 부모님께 그 도리를 다 해야지 왜 아가씨한테 해야 하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못 들은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이야, 역시 있는 것들이 더 안다고 하더니만 너 이렇게 치사한 애였니? 어? 그것 좀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님, 이건 치사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게 더 많았지.
어디 받고 들어온 게 더 많았나요? 어머님 혼수로 500만 원 주고는 끝이셨잖아요. 거기다가 살면서 저희한테 용돈 달라, 여행 보내달라. 얼마나 이것저것 많이 요구하셨어요. 근데 이젠 하다 못해 아가씨 사기당한 것까지 메꾸라고요?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네 신우가 당장 죽겠다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냅두니? 어? 너 네 신우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걸 왜 제가 책임져요? 그리고 남자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럼 더더욱 돈 해주면 안 되겠네요. 그거야말로 정신 차리라고 어머님이 옆에서 따끔하게 혼을 내셔야지. 왜 저한테까지 와서 돈을 내놓으라 말아 하세요. 어머님 딸이니까 어머님이 챙기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남자 때문에 죽는다는 사람 못 봐주겠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만 돌아가시라는 의미에서 함께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그때 진짜 완전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의 엄청나게 황당스러운 행동 때문이었죠. 갑자기 시모는 제 말에 분이 났는지 제가 내준 찻잔을 거실에 집어 던져버리더니 거실에 애들이 가지고 놀고 있던 크레파스들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소파부터 시작해서 TV 등등 온갖 가전제품에다가 죄다 낙서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진짜로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모를 제지를 했죠.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당장 그만두세요. 내가 왜? 넌 이런 거 다 누리면서 결혼 생활 행복하게 하면서 내 딸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도 그렇게 살 자격 없지. 너도 어디 당해봐. 당해보라고. 시모는 제가 하는 말에 전혀 동요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만행을 저질러 나갔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분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여기저기 난리를 피우길래 저는 힘으로 시모를 집 밖으로 내몰아 버렸습니다.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거든요. 시모는 제 힘에 밖으로 쫓겨나가면서도 바락바락 악을 질러댔어요. 야, 이 나쁜 거사. 어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뭐가 되는지 보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자고. 내 딸 망하게 만들고 네가 무사할 것 같아? 어림도 없어. 내가 너 평생 저주할 거야. 이런 말을 듣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냥 안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그래도 어른이고 시모라서 이 정도에서 끝났지. 만약 제 또래였다면 저는 바로 싸대기를 날렸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남편이 올 때까지 시모의 만행을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남편에게 보여주고 제대로 시모와 인연을 끊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퇴근 후 남편은 집에 돌아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남편은 집안 꼴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이 모습을 보자마자 남편은 깜짝 놀라 물었고 남편의 반응에 저는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지면서 엉엉 울면서 모든 상황들에 대해 다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이내 분노로 바뀌게 되면서 진짜 저도 살면서 처음 본 남편의 분노 어린 모습을 보게 되었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시댁으로 쫓아가는 듯 했어요. 말릴 새도 없이 출발한 남편으로 인해 저도 깜짝 놀라 따라갔고 남편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바로 시댁에 있는 물건들을 죄다 부숴버리는 일이었죠. 깜짝 놀라 남편을 말리는 시모와 시부 앞에서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에 집도 절도 없이 시댁집에 얹혀서 지내고 있던 시누이마저 깜짝 놀라서는 그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다짜고짜 와서 이게 무슨 행패냐고, 어? 행패요? 지금 행패라고 하셨습니까? 어머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작정이에요? 네? 언제까지 제 피 빨아먹으면서 살려고 그러시냐고요. 거기다 이제는 제 피까지 모자라 제 와이프 피까지 빨아먹으려고 하세요? 진짜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합니까? 네? 제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하는 건데요? 저를 더 어디까지 비참하게 만드실 작정이세요? 왜 그래?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했다고? 지금 내가 뭘 했다라고 그러셨어요? 어머니 저 대학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 시작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 한 달에 겨우 30만 원 받는 것까지 다 가지고 가셨죠? 가난한 대학생이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가셔서 뭐 하셨어요? 얘 옷 사입히셨잖아요. 제가 그것도 참았습니다. 그것도 뭐 좋아서 그런 줄 아세요? 더러워서 그랬어요, 더러워서. 더러워서 피했다고요. 근데 직장 생활할 땐 제 월급을 탐내더니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젠 제 와이프 집까지 손을 대려고 해요? 진짜 양심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저 당장 우리 집 살림살이 저거 다 청구할 거예요. 기물파손죄로 청구할 거라고요. 저한테도 어디 해보세요. 제가 그릇 깬 거 저거 몇 개? 얼마든지 보상해 드릴 테니까 어머닌 저희 집 가구들 싹 다 보상하셔야 하는 거 각오하고 계세요. 야,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부모한테 이래? 어? 네가 그러고도 아들이야? 아들이냐고. 그래 오빠. 오빠가 괜히 장남이야? 장남이 왜 있는 건데? 너까지 양심이 없네. 야, 너 니네 엄마가 내 와이프한테 와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지금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는 집 대출받아서 네 신혼집 얻어주라고 하셨다더라. 그게 말이 돼? 너도 그게 가능하다고 봐? 뭐가 어때서? 장남이고 맏며느리면 그 정도는 해야지. 나 진짜 그 남자 없으면 죽어 오빠. 지금도 헤어지겠다고 난리라고. 오빠, 나 진짜 한 번만 살려줘. 나 그 사람 없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럼 나가 죽어. 네 목숨이 그렇게 하찮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네 인생 책임도 못 질 거 왜 사는데? 각자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키는 거야. 왜 그걸 우리더러 지키래? 우린 너한테 줄 돈 없으니까 너 알아서 해.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한참 호통을 치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시댁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고 하고서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무엇보다도 남편은 실제로 그 자리에서 나와 집에 있는 모든 증거들을 싹 다 찍어서는 재물파손죄로 시모를 신고해버렸죠. 그때부터 시모는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시모가 우리 집에서 건드린 물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일반 가전들이 아니었거든요. TV부터 시작해서 소파, 냉장고 등등 값비싼 것들을 싹 다 낙설해놨고 심지어는 벽지에도 한참 낙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더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크레파스로 낙서만 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쪽에 넣어두었던 문구용 도구까지 활용을 해서는 소파를 찢고 가전제품에는 상처가 나게 하고 진짜 말도 못할 일들을 다 벌여놨었죠. 저는 그때 당시 너무 황당하고 시모를 말리면서 몸싸움을 한참 하는 통에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정확하게 볼 길이 없었는데 진짜 아주 가관을 해놨던 거 있죠. 물론 문구용 도구를 들자마자 저는 막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몸싸움을 하면서 그게 다 이리저리 긁힌 것 같았습니다. 진짜 참혹하게 해놓은 거였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모는 신고에 들어가서 남편이 전혀 합의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 와중에 신우이도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신우이 역시 뻔뻔하게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는 시모 편을 들다가 결국에는 큰 코를 다치고 말았거든요. 신우이는 결국 그 남자 쪽에 전세 사기를 당한 걸 말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새로 들어갈 집에 잔금을 못 내자 그쪽에서 추궁하느라 어쩔 수 없이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그 남자는 바로 파혼을 해버렸고 심지어는 신우이가 자기 직장 다니면서 대출받아 계약금을 걸어놨었던 혼수들까지 싹 다 본인이 취소해서는 그 돈을 가지고 날라버리고 말았어요. 그 남자는 진정으로 꽃뱀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 현금으로 하면 더 할인이 된다고 했었고 어차피 대출을 받아서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했던 신우이가
그 남편과 함께 남편 이름으로 계약을 걸었었기에 돈이 전부 다 남편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국 신우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는 빈털터리에 빚만 가진 채로 버림을 받게 되었죠. 시모도 남편이나 제가 일절 합의를 해주지 않고 바로 인연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저희 쪽의 손해배상을 700만 원 가까이 하고는 그대로 연락도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은 앞으로도 시댁이랑은 연을 다시 잇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동안 남편이 시댁에 너무 많이 당하고 살았고 심지어 저까지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남편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남편은 다시는 그쪽과는 연락을 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해요. 시모나 신우는 이제 더는 가진 것도 없고 살림도 힘들어져서 계속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일절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전세 사기도 해결되지 못했고요. 결국 시모는 지금 신우 빚을 같이 갚아주느라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나 보더군요. 안 그래도 안 되는 식당 장사를 새벽까지 늘리고 하면서 아주 뼈를 갈면서 일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참 노년이 안타깝게 된 사람들이었죠. 저나 남편은 오히려 자유롭게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동안 시댁에 시달렸던 남편은 이제야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면서 왜 진작에 연을 끊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여보, 내가 진짜 너무 미련하게 살았어. 그동안 왜 그렇게 장남이라고 그 무거운 책임을 혼자 다 하고 사느라 아둥바둥거렸나 몰라. 그게 다 내가 세뇌돼서 그런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 난 완전히 그들한텐 돈 나오는 기계였던 거야. 아들이었던 적이 없었어. 그래서 난 이제야 자유를 누리고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 너무 홀가분해. 앞으론 나 진짜 우리 가족들한테만 집중하면서 살아볼게. 우리 앞으론 진짜 행복만 하자. 여보, 고생 많았어. 진짜로 고생 많았어. 당신이 지금이라도 편안해져서 다행이야. 나도 우리 가족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 거야. 우리 애들이랑 여보랑 우리 행복할 일만 있을 거야, 이제. 저희 부부는 서로를 그렇게 다독여주면서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빈대가 있으신가요? 그럼 얼른 털어내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빈대를 아주 톡톡히 혼내주면서 이제는 상종조차 안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털어내니까 홀가분한 거 있죠? 제가 오늘 제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것은 다 내 것처럼 소중한 거예요. 나한테 10,000원이 중요하듯 상대방한테도 10,000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10,000원 벌기 힘들듯 상대방도 10,000원 벌기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의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근처에도 빈대가 있다면 탁 털어내시고 내 것을 자기 것 마냥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상대방과 함께 더욱 서로를 배려하며 좋은 날들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